평범하기 그지없는 폐지, 줍는 노인의 등 뒤에 온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곤 그 아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노인이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같이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이야기. 언뜻 들으면 눈물겨운 의지의 부자 관계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는 이 모든 풍경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이 일의 이면에는 단순히 주워다 키웠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의 출생은 당신의 짐작보다 훨씬 복잡했고 인자해 보이던 노인 역시 가슴 깊은 곳에 거대한 비밀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 15년의 양육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죄인일까요? 아니면 은인일까요? 3대에 걸친 원한과 인연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인생도 다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사건은 옳고 그름 천륜과 법도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포의 봄은 늘 눅눅했습니다. 3월 초순에 새벽 영산강 줄기를 타고 내려온 공기는 물에 젖은 종이 상자처럼 무거웠고 길가 하수구에는 어젯밤 미쳐 빠지지 못한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물상 뒷마당에 쌓인 종이, 더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루하고 침묵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자전거에 빈 캔 주머니를 묶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귓가에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온 탓이었죠. 고양이 울음 같기도 하고 강아지의 앓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온 소리를 따라 파지 더미를 헤치자 젖은 종이 상자 속에 갓난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발그레한 얼굴 작은 몸. 아이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아직 뜨지도 못한 눈을 질끈 감은 채 허공의 작은 손을 휘저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불공평함에 항의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아이 곁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희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첫 반응은 경악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인도 아닌가.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아이를 건드리지도 못한 채 옷자락에 손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담요를 여며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해 그의 나이 58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고 울산에서 일한다는 아들은 10년째 소식 한 통 없었습니다. 고물을 주어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남짓 벌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의 아이를 키운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10분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경찰서로 가라는 목소리와 보육원에 보내면 이 가여운 것이 살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였죠. 아이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인지 굶주림인지 모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처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향내가 코끝을 찌르는 법당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신호를 주십시오.
정적 속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 팔자가 보통은 아니구나, 녀석. 2시간 후 낡은 단칸방 입구에는 작은 수건 2장이 걸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 안만수 할아버지가 자던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아이가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갓 타온 사냥, 분유병이 놓였습니다. 그 분유 한 통은 4만 원. 할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폐지를 주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신으로 하자. 믿을 신 신. 사람은 모름지기 믿음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말을 마친 노인은 혼자씩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깊은 밤 아이는 곤히 잠들었고 하나의 거짓말과 새로운 운명 또한 그 낡은 방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출생 신고가 안 돼요. 아버님 친자식도 아니고 출생 증명서도 없잖아요. 법대로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악의는 없었지만 태도는 딱딱했습니다. 서류를 돌려받은 만수 할아버지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그는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와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8살 때 대구역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던 그는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옷 한 벌을 나누어 입어야 했던 그 시절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아 너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마. 며칠 후 그는 군대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철구를 찾아갔습니다. 부탁하네 철구야. 자네 손주가 작년에 돌 지났지. 그 밑으로 우리 신이를 좀 올려주게. 주민등록번호라도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것 아니야. 철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정말 미쳤군. 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 미친놈이라야 좋은 일도 하는 법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수 할아버지는 향을 피우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이제 너는 박신이다. 이름은 빌려온 것이지만 내 사랑만은 진짜다. 그때부터 노인의 삶은 전보다 훨씬 고달파졌습니다. 분유 2통이면 열흘을 못 버텼고 기저귀 값에 예방접종 비용까지 치르고 나면 그는 저녁 식사로 간장을 찍은 식빵 한 조각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유흥가 뒷골목을 누비며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을 모았습니다. 파지 1키우게 고작 100원 남짓. 운이 좋으면 하루에 2만 원을 벌었습니다. 옆집 이씨 아주머니는 짠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영감님,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에요. 보육원에 보내면 나라에서 우유도 주고 의사도 봐줄 텐데 신이 같은 애는 금방 좋은 데로 입양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으는 차에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울 수 있소. 나라 신세 안 지고 말이오. 그 나라 신세 안 진다는 말에는 뼛속 깊은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다시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생의 한 부분이 도려내지는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다 고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애 영감님 핏줄 아니래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대. 혹시 유괴라도 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애 생긴 거 좀 봐.
피부는 뽀얗고 눈은 동그래가지고 저 까맣고 마른 영감님이랑은 하나도 안 닮았잖아. 그런 소문들은 곰팡이처럼 벽을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숙제를 하던 중학생 신이 곁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만수 할아버지는 아이의 공책 옆에 그려진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선이 섬세하고 윤곽이 우아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할아버지가 묻자 신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꿈속에서 이분이 제 앞에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노래, 내 피아노 소리도 들렸고요.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애가 어린이 헛것을 본 게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그림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이가 언젠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려낼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중학생이 된 신이는 키가 훌쩍 컸고 목소리는 굵어졌습니다. 학업의 압박과 함께 친구들의 말들도 가시 돋친 듯 날아와 꽂혔습니다. 야, 너 저기 달동네 폐지 줍는 할배 손자라며 너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맞냐, 너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너 혹시 주워온 거 아냐? 처음엔 농담처럼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시렸습니다. 체육시간 농구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은 야 박신 고물상 손자면 가서 젖병이나 빨아라 라며 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비웃었습니다. 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상대를 밀쳤고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하교 길 신이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람에 열린 서랍 틈으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접었다 펴서 너덜너덜해진 그 쪽지.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희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붓글씨로 휘갈겨 쓴 그 글씨체는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의 송을씨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고물을 많이 팔아 9,000원을 번 날이라 계란까지 하나 넣은 참이었죠. 그래, 다 됐다. 얼른 먹자. 하지만 신이가 내민 종이를 본 순간 노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손자 맞아요. 이 종이는 뭐고요? 주방에는 보글보글 라면 끓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버려질까 봐 겁이 나서 누구 집 애인지도 모르고 혼자 있는 걸 내가. 그의 목소리가 젖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네요. 분노가 아니라 텅 빈 허탈함이 신이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제 진짜 성이 박씨가 맞긴 한가요?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신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밥 먹자, 신아. 일단 밥부터. 안 먹을래요. 신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신이는 빗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꿈속의 그 여인은 이번에도 노래 없이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품은 눈동자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습기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신이는 더 이상 이웃들에게 인사하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TV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옆집 이씨 아주머니는 결국 시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복지과죠. 우리 동네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자라는 애랑 전혀 안 닮았어요. 아무래도 정식 절차를 밟은 애가 아닌 것 같아요. 확인 좀 해보셔야겠어요. 며칠 후 젊은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신이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곁눈질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복지사는 환경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다른 친척분들은요? 나 혼자 키우고 있소. 기초수급비랑 고물판 돈으로 어떻게든 살고 있지요. 대화가 끝난 후 복지사는 신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화 그림 실력이 대단하구나. 신이는 대답 대신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신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대신 고기를 듬뿍 넣은 잔치국수가 상에 올랐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신아. 하지만 신이는 국수 한 젓가락을 뜨더니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익명의 카드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박씨 집안 아이가 아니다. 더 이상 속지 마라. 만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누가 줬냐? 제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끝까지 숨기시면 저 더 이상 할아버지라고 안 부를 거예요. 노인은 어깨를 떨구며 주저앉았습니다. 속이려던 게 아니다. 네가 다른 데로 끌려갈까 봐. 그래서 그랬다. 신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수는 불어터졌지만 그날 밤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복지 시스템의 조사 결과는 경찰 소년보호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불법 양육 사건인 줄 알았던 이 일은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대조되면서 거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코드 번호 Y8031호 서울 강남구 실종 이름 최진우 당시 1개월 연가 1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처기업가 아들 납치 사건. 범인들은 검거되었지만 아이의 행방만은 묘연해 세기의 미제 사건으로 불리던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박신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은밀하게 신이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DNA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99.9% 일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복 형사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만수 씨 아이의 출생 경위에 대해 말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15년 전 서울 사건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가 쥐고 있던 냄비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며 쟁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전 그냥 주운 겁니다. 쪽지도 있었고요. 하지만 형사들의 시선은 매서웠습니다. 아이도 이제 15살입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같은 시각학교에서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야, 박신이 재벌가 아들이래 납치됐던 애라는데 신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늙고 초라해진 만수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DNA 검사 받을래요. 노인은 무너져 내리는 기와처럼 등을 구부렸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결과가 발표되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최진우 목포에서 발견. 폐지 줍는 노인이 키워. TV뉴스에서는 연일 신이의 어릴 적 사진과 생모가 오열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단칸방에서 만수 할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쪽지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는 뉴스 화면 속 자신의 옛 모습을 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전 누구인가요? 진실은 2008년의 그 추운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만수 할아버지는 빚에 허덕이던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칠성이라는 자가 솔깃한 제안을 했죠. 형님, 애 하나만 하룻밤 봐주쇼. 200만 원 줄게. 집안 싸움 때문이라는데 우린 그냥 배달만 하면 돼. 돈에 눈이 멀어 수락했지만 아이를 넘겨받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집안 싸움이 아니라 유괴라는 것을요. 내일 아침에 처리해라. 부모 쪽에서 돈 안 주면 그냥 끝내는 거야. 처리라는 단어에 만수 할아버지는 온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빨간 뺨을 본 순간 그는 도망쳤습니다. 차를 불태우고 공중전화 카드와 휴대폰을 다 버린 채 아이를 안고 무작정 남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유괴 공범으로 몰려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목포에 이름 없는 고물상 뒷방에 숨어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신이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으로 살 기회를 얻었으니까. 15년 동안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폐지를 주어 아이를 먹여 살렸습니다. 매년 3월이면 아이를 죽이러 오는 괴물들에게 쫓기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검찰청 앞으로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만수 씨 유괴 혐의 인정합니까?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는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 동정 어린 시선, 그는 학교를 뛰쳐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만수 할아버지는 신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납치했나요?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못했지. 너를 죽이려 하길래 살리고 싶어서 그랬다. 신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수도 없이 했지. 하지만 그놈들이 눈을 부라리고 나를 찾고 있었어. 네가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게 무서웠다. 그냥 내 손자로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신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벌가 아들로 사는 환상을 품은 적도 있었지만 정작 진실 앞에 서니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나를 키운 게 속죄였나요? 아니다.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중에는 속죄가 아니라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랬다. 떼어놓을 수가 없었어. 15분간의 면회가 끝나고 신이는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이만수 아니잖아요. 황만수다. 이만수는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고인 이름이고 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노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신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신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작별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친부모와의 만남은 서먹했습니다. 번듯한 수트 차림에 아버지 초애 씨와 보석으로 치장한 어머니 서 씨.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신이를 안으려 했지만 신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진우가 아니라 신이입니다. 15년의 공백은 돈과 눈물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삶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신이의 단호한 태도에 친부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은 너를 유괴한 범죄자란다. 압니다. 하지만 저를 먹이고 입히고 그림 그리게 해준 것도 그분이에요. 법은 그분을 심판하겠지만 저는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재판날 법정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은 약취유인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아이를 구출해 15년간 헌신적으로 양육했으며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5년은 제게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제 화방 용품은 제일 좋은 것으로 사주셨고 제가 아플 때면 4km를 달려 응급실로 저를 업고 가셨습니다. 법이 그분을 벌해야 한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분은 이미 15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며 사셨습니다.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황만수의 행위는 법치 국가에서 용납될 수는 없는 중범죄이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려 노력한 점, 15년간 성실히 양육 의무를 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노인은 법정을 나서며 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이는 멀리서 서 있다가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할아버지. 노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년 후 목포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화려한 꽃다발을 든 서울의 친부모와 낡은 초림모를 쓴 만수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신이가 단상에 올라 졸업생 대표 연설을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준 이름이고 하나는 인생을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가족 모두가 저를 잊게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 씨는 만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 애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죄가 많습니다. 그저 신이가 잘 커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신이는 그들 가운데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소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찢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기워진 조각보 같았습니다. 신이는 자신의 첫 화집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핏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들 하지만 나를 만든 것은 매일 아침 나를 깨우던 낡은 자전거 소리와 눅눅한 파지 냄새 속에 섞여 있던 누군가의 진심이었다. 나는 이제 박신으로도 최진으로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해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합친 나로 살아갈 것이다. 신이는 햇살 아래 화집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만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세워두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신이는 가방을 메고 그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이 기구한 사연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혈연은 결코 대체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양육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법보다 깊은 일륜의 전기 아이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이라면 화려한 원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지켜준 노인 곁에 남겠습니까? 이 노인은 처벌받아야 할 유괴범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은인일까요? 천륜과 법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무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복잡한 인생의 답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의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